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어, 최근에도 여전히 많이 힘드시죠? 어, 최근에는 좀 질문들이 회원분께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하면 한 14% 정도가 상승한 걸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물려있던 종목들이 하나씩 이렇게 수익권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 뭐 첨보, 뭐 교촌 F&B, 또 뭐 있었죠? 뭐 몇 개가 평균 단가를 이제 넘어설 때, 그죠? 평균 단가를 넘어설 때 이제 본전에 온 거죠. 본전에 왔을 때 이거 매도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도 또 이제 첨보 이야기도 또 여쭤보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런 문의였습니다. 뭐 지금 나는 너네들보다 단가가 좀 더 낮아서 나는 지금 수익권인데 뭐 지금 매도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너네가 나중에 매도할 때 같이 뭐 하는 게 낫느냐 이런 문의였는데요. 저희는 조금 더 홀딩했다가 나중에 매도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그렇지만 지금 매도하는 게 맞았는지 나중에 홀딩하고 있다가 매도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다. 근데 만약 선택하는 게 좀 힘들다면, 좀 어렵고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면 우선 절반 매도하는 것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뭐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있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뭐냐면 어, 과거의 코스피가 쫙 올라가다가 이렇게 반등하면서 이렇게 하락하듯이 지금 하락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코스피가 쭉 내려오다가 반등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바닥에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겠죠.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의 입장은 요 아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반등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입장인 거고, 근데 이런 입장도 있잖아요. 반등했지만 더 빠졌다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가 이제 내년이 되는 거고 내년에 경기 침체가 와서 뭐 이런 것들. 근데 저희는 요 두 번째보다 이 첫 번째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알 수 없는 영역인데요. 나중에 설령 뭐 이번에 뭐 어떤 모습들이 나오더라도 뭐 크게 상관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질 때, 이런 구간이 있을 때는 뭐 당연히 이때 뭐 PBR이 많이 높아지겠죠. PR도 높아지겠고, 그리고 많은 좋은 뉴스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뭐 다들 좋은 어떤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다만 이렇게 나름 고점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어, 매수보다는 이런 눌림, 뭐 혹시 반등할지도 모르는 이런 매수보다는 계속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계속 매도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매수하고 또 올라가고 또 매수하고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하락장으로 갈 때는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얼마 못 가고 바로 또 빠지는 경우가 이런 하락장이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런 고점이라고 생각할 때는 매도보다는 매수보다는 이 매도에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포지션에 대해서.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반대겠죠. 이렇게 간다면,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이 매도보다는, 이런 곳에서 매도보다는, 왜냐면 매수에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매도를 했다가 이런 데서 매수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매도를 했다가
여기서 매수를 못해서 계속 시세가 올라가는 거를 쳐다보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 종목들이 수익권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서서히 생기고 마이너스율이 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좀 좁혀지는데, 지금 이런 곳이라면 저는 매도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좀 나을 것 같다.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두고 보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홀딩을 좀 할 생각인데요. 아무튼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면 코스피 지수가 바닥에서 그날이 나오고 상승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일곱 번 정도의 분산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Fear and Greed의 인덱스가 보면 벌써 그리드로 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좀 길게 놓고 보면 약간의 이런, 사실 이게 상승장일 때는 여기를 넘어서죠. 이렇게 넘어서는데, 약세장일 때는 요 언저리에서 이렇게 맞고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좀 이렇게 상승에 대한 어떤 경계감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락 중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공포와 탐욕 지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잘 좀 이렇게 표현해 주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상승장으로 갈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어,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계속 요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요 왔다 갔다가 상승장에서는 우상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부 잘 뭐 좀 그럴싸하다라고 생각하다가도 강력한 상승장이라든지 강력한 하락장에서는 그닥 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는 여전히 지금은 싸다라는 좀 입장이에요. 뭐냐면 핵심은 이거잖아요. 주식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하거든요. 어떤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의 실적과 이 기업의 실제로 현재 매일매일 찍히는 가격의 어떤 이 갭이, 이 갭 차이가 핵심이라고 보고, 이 외의 것들, 어떤 뭐 매크로 이슈 등인가 이런 것들은 저희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갭이 벌어진 것들이 많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매크로 이슈가 뭐 어떻게 됐건 뭐 누가 맞추겠습니까?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오로지 실적과 가격의 갭이 좀 벌어진 것들만 좀 이렇게 적정하게 좀 매수하는 것, 이것이인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오늘 카페에도 글을 하나 이렇게 올린 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2023년 코스피 전망이라고 해서 증권사들에서 코스피 전망 자료들이 나왔는데, 하단이 1900, 상단이 2600, 이렇게 한 7개 정도 증권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거서부터 이렇게 쫙 보면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도 항상 했던 말이, 이런 증권사의 코스피 밴드가 이렇게 나오면, 예상 밴드가 나오면 하는 말이, 요것만 피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했었어요. 예전부터. 왜냐면 항상 다 틀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틀린 범위가 아슬아슬하게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비껴나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600이다, 그리고 1900이다 라고 해보면 지수는 항상 이 아래에 있던지 이 위에 있었던 게 제 기억 경험치였는데, 거의 대부분 완벽하게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밴드가 나왔을 때 일부 뭐 사람들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 밴드 여기를 벗어난 것에 베팅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1900 아래로 가는 것으로 베팅할 거냐,
2600 위로 가는 것으로 베팅할 거냐라는 것에 첫 번째, 두 번째 선택지고 증권사는 세 번째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과거에는 다 여기가 틀렸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올해 이 위쪽에다가 베팅을 하고 이 아래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에 만약에 1900을 깨고 나간다. 그리고 내후년에도 1900 혹은 뭐 이 언저리다라고 해보면 PBR 밴드가 0.7배 정도, 0.6배 정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떤 경기 침체, 뭐 어떤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하이힐드 인덱스가 이 스프레드가 팍 치고 나가는 다라기보다는 이미 치고 나갔고 이제는 조정되는 국면인 것 같거든요. 이미 치고 나간. 그래서 이런 이 높게 유지된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피크는 친 것 같다.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피크는 친 것 같다. 다만 이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피크를 친 이후에 그런 과거의 사례들 보면 조금 높아져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횡보하거나 약간 좀 이렇게 어떤 상승 추세를 만들기는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은 있지만 피크를 쳤다는 것과 이미 PBR 밴드로 봤을 때 너무 싸다라는 것으로 보면 1900 아래는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주식시장은 먼저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상반기까지는 그 시장에서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뭐 상고 하저를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증권사의 예상들은. 근데 상저하고 내년에는 상반기는 안 좋고 하반기가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이것도 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고 하반기에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런 어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많은 지표들이 안 좋아지는 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반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 사이에 주가 반등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해보면 뭐 지금 모습은 여기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공포와 탐욕 지수라든지 분산을 통해서 코스피가 뭐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근데 다만 그럼에도 이렇게 낮은 구간에서 더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기엔 너무 싸다 이미 주가가. 그리고 종목들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많다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깨면 이 아래는 이미 증한 펀드라든지 공매도 금지라는 것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 아래는. 그러니까 2100에서 2000을 깨고 내려가는 이 구간에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 잠깐 변동성으로 인해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땐 진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봐요. 그때 공매도 금지가 나온다든지 증한 펀드 이야기가 다시 나올 때는 진짜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근데 그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고 이미 싼 거기 때문에 타이밍을 재기보다는 그냥 타임에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시간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희도 자주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월간 차트에서 이렇게 길게 보면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제가 좀 신뢰하는 이 지표가 사실 여기 저는 8년도 이후 시장과 이제 현재는 많이 과거와 현재는 좀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요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과거에도 그렇고 요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은 지나고 나보면 너무 좋은 구간이었던 게 사실 뭐 명확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변동성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업종마다 순환하면서 계속 이렇게 밑에서 어떤 뭐 강한 반등들이 나오는 것들이 전형적인 바닥에서의 어떤 이런 좀 모습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은 매도의 어떤 포지션이 아닌 지금은 매수의 포지션의 관점에서 내려오면 계속 사 나간다라는 것이고, 매도는 그래도 월간 차트 상에서, 이건 뭐 저의 생각이니까요. 뭐 욕을 하셔도 좋고, 뭐 당연히 흘려 들으셔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적어도 볼린저 밴드 상에서 이 중심선 정도까지 2700, 이게 한 5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볼린저 밴드 중심값이 그렇네요. 2700 한 2800 가까이 되네요. 그 언저리까지, 혹은 이 이 보조지표가 이 중심선 언저리까지는, 적어도 올 때까지는 최대한 매수 포지션으로만 좀 비중을 계속 실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일도 역시 뭐 저희 적립식으로 코덱스 200과 혼합형을 하잖아요. 그것도 내일 또 여전히, 내일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지금은 계속 사 나갈 생각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 이런 하단 구간은 코스피에서 계속 매수해야죠. 계속 매수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볼린저 밴드 이 상단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기 요 파란색 요 구간 있잖아요. 요런 구간에서야 매수를 좀 멈출 수는 있겠죠. 멈출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계속 매수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팔 때까지,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산 배분을 좀 하면 되죠, 그때. 뭐 그렇게 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량을 매도하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승장에서 매도 관점에 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 하락장에서는 매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다 물렸고, 글로벌 뭐 헤지펀드든 뭐 다양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다 물려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 적어도 홀딩,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의 이 가격이 내년 내후년에는 이 가격은 아니라는 생각은 거의 뭐 명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제 너무 힘들게 물려 있다가 본전에 왔을 때 뭐 이런 충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본전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봐요. 일단 손해는 안 봤으니까요. 근데 다만 저희의 입장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1년 반 가까이를 약세장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데, 설령 변동성으로 인한 어떤 하락이 있더라도 지금은 매수 포지션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버티는 것 같아요. 홀딩이고 버티는 거고. 근데 긴 시간을 보면 그 1, 2년 힘들었던 건 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길게 놓고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힘들었던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 뭐 몇 달씩, 혹은 뭐 여기도 보면 여기는 거의 1년이 넘게 움직이다가 올라갔지만 이땐 코로나가 나왔고, 이건 좀 예외적인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금방 또 지나갑니다. 지나보면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요때 버틴 사람들이 요때 계좌가 많이 불어났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오릅니다.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지듯이, 이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때도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진다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너무 많이 빠지고 많이 올랐을 때, 이때는 어떻게 보니까 또 너무 올라 버리니까 횡보를 길게 해버리는,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저희는 버텨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감을 익히기 위해서 단기 매수는 뭐 꾸준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